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배신하는 사람을 알아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면서 수년이 지난 후에 배신하려고 마음이 변하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기 또한 참 어렵습니다. 10년을 넘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도 정말 사소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특히나 내 모든 비밀들과 사생활들을 다 털어놓은 상대가 배신을 한다면 그 비밀들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도 내 사생활을 전부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한 사람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믿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한 지인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칠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한다면 결점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그 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결점을 숨기려 한다면 결점이 없더라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점이 누구의 시선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는 결점이 없는 것과 같다.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간곡하게 선을 권하고 형제 사이에서는 항상 화목해야 한다.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 이해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의 장점만을 보고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도 지적하며 성실한 조언을 해줘야 한다. 친구란 서로를 위해 뒷받침을 해주는 존재이며 고난이 올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가능한 것을 이루어가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친구란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며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지가 진정한 친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정말 나라는 사람을 애정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능력들이 사라지면 언제든 나를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은 서서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타인에 대해 공감력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 불편하진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어준다면 자연히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득이 될 사람 같지 않으면 굳이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듯 타인의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곁에 두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감하면서 다가오고 씩씩하고 나긋나긋한 말투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보통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굳이 사람한테 친해지려 다가가거나 알랑거리지 않습니다. 형님 하면서 쉽게 친해지는 사람들은 항상 쉽게 뒤통수를 칩니다. 제 경험상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데 나중에 친해지면 그게 진국일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라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관심을 가지는 사람과 관심을 가지는 척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로, 평소에 손해를 안 보려 하는 사람들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그마한 이익이나 손해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바로 태도가 돌변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척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기다려 본 적 없고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악한 인간들을 이기는 것은 힘듭니다. 이긴다 하더라도 내 체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빨리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느껴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겸손은 사람이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넓이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이는 사람을 감동시킨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면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당겨 가깝게 하고 그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며 깊이 있는 생각과 분석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각자가 자신만의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옥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라. 친구를 사귀는 것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하는 일이다. 작은 일로 멀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진 미덕을 키워야 한다. 미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좋은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친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벗을 사귈 때는 연장자임을 내세우거나 신분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거나 형제를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친구는 그 사람의 미덕을 사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것도 친구 사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스승으로 삼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도리를 기반으로 친구를 사귀며 서로를 바라보고 돕는 인연을 이어나가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어떤 이해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친구란 서로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입에 발린 아첨으로만 느껴지시나요?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나간다면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첨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던 말던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아직 이 사람에게 얻을 것들이 있으니 비위를 맞춰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달콤한 말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혹은 쓴소리 하는 사람 중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쓴소리 하는 사람 중 대부분 이런 부류이므로 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특히나 내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고 그저 쓴소리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하는 삶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를 짓누르기 위해 하는 말인지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약용 선생님의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하지 마라. 친구에게 자주 충고를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참된 친구는 서로를 돕는 존재이므로 서로 돕고 격려하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만두는 것이 옳다.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함께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다 같을 수는 없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강요하지 말고 서로 말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며 대화해야 한다. 진실된 마음을 전달하려면 마음과 눈빛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할 때에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것은 물결 위뿐이며 실제로 깊은 물 속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시도 때도 없이 충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만으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관심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쓴소리는 필요하지만 쓴소리를 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면 쓴소리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다 알아듣습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일 카네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화제로 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다른 이들로부터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다채롭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상대에게 목적을 가진 관심이 아닌 순수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네. 그럼 어디서 옷을 주로 사는지 물어볼까?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 궁금한 것들을 아무 의도 없이 물어보면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좋지. 밑도 끝도 없이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넌 안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특히나 그것이 상대방이 잘 모르는 주제라면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데일 카네기에게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는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도 그는 나를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찬사도 이만한 효과는 없다.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주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냥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를 토대로 앞으로 배신할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변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변하는 것과 배신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살기 위해 변하는 것을 배신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대범하게 떠나보내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하고 성장해서 더 이상 나와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행동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상대를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떠난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확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점점 변화하려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것이지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을 지언정 생각이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이라는 사람과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변한 것인데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 갑자기 변했네 하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서 떠나는 것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연인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변했어 라는 말을 듣거나 말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기에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했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행동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가, 이 사람은 성장했는데 나는 그대로이진 않았는가 하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와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성장과 더 나은 인간관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